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38화는 병사를 기절시키고 왕을 녹여버린 미모, 서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는 중국의 4대 미인 중에서 첫 번째 서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시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오나라 월나라. 여기는 이제 그 오나라와 월나라의 이제 왕과 가신들인데요. 오늘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천국에서 미인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미인계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범녀가 서시라고 하는 이 미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랑구천의 후궁으로 넣는데요. 서시가 궁으로 들어갈 때 기절한 병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회계산의 치욕이라고 그래서 월나라가 이제 오나라에 당한 치욕입니다. 그래서 그 치욕을 잊지 말으라고 이제 범녀가 월나라 왕을 다그치는데요. 결국에 이제 오나라 부차에 에, 그 이렇게 들어간 서시가 이제 부차를 농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나라가 멸망을 함으로써 경국지색이라는 용어에 딱 맞는 역할을 서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국에서 미인을 선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제 이 앞에 37화에서 서시 빈목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서시를 흉내내서 찡그리고 다닌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보기 사납다고 그래서 빈축을 산다. 원수들끼리 한 배를 탔다고 그래서 5월 동주, 와신상담, 말하자면 가시에 눕고 슬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꿈꾸는 그런 오랑의 모습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법녀라고 하는 이 충신과 대부 문종이 구천에게 미인계를 아름다운 여자를 이용해서 남을 깨는 이 술책을 권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천은 전국적으로 미인을 선발하도록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천의 눈에 절세 미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잘 보는 신하 17명에 명령을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재색을 겸비한 여자는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떠났던 범녀 일행이 아름다운 여자 둘을 데리고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폐하, 지난 6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후궁으로 적당한 자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오나 아직 예의를 제대로 몰라 교육을 시키느라 다소 늦어졌습니다. 오, 그래? 어디서 어떻게 만났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범녀가 대답하는 겁니다. 범녀가 풍광이 좋기로 유명한 절강성, 저장성 소웅상에서 멀지 않습니다. 절하촌에 가서 계곡에서 마침 비단 빨래를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보았는데 행색은 초라했으나 청초한 모습에 기품마저 있어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시고르라고 해서 절강성 제기시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이튿날 범녀는 4명의 화인에게 비단을 들리고 예복을 갖춰 입은 뒤에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미리 기뜸을 받았는지 동네 이장이 앞을 인도해서 여인의 집에 당도하자 온 식구가 나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범녀는 방 안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요. 여기는 서시의 출생지로 알려진 절강성, 저장성, 제기시, 서시가 빨래하던 장소인데 완사라고 그래서 지금은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린 서시가 논이었다고 하는 연못이고요. 이렇게 해서 서시는 21살 되던 봄에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말하자면 빨래터 미녀에서 경국지색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때 같은 마을에 사는 아름다운 그 정단이라는 여자도 동행하는데 범녀가 하는 말이 폐하, 정단도 보기 드문 미인이긴 하옵니다마는 특히 서시가 더 아름답다 여겨지옵니다. 그러니까 오랑구천이 그러면은 서시를 먼저 불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효빈이라고 하는 이 고사는 장자편에 나오는데요.
속병이 있던 서씨가 이마를 찌푸리고 걷자 이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서 이 마을의 추녀, 동시라고 하는 추녀가 자기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얼굴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이게 꼴불견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동네 부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처자를 데리고 다른 고장으로 달아났다고 하는 참 우스운 얘기죠. 자, 그런데 서씨가 올나라 궁전으로 들어갈 때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궁전에 도착한 순간에 그걸 본 이 경비병은 서씨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범녀는 서씨 얼굴을 구경하는데 한 사람도 일전씩 내도록 해서 돈이 산처럼 쌓이자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고 병사들을 훈련시킵니다. 자, 월왕을 다그치는 범녀인데요. 월왕의 후궁으로 들어온 서씨는 월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나 서씨의 마음속에는 시골 벽촌에서 21년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만난 늠름하고 훌륭한 남자, 바로 범녀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서씨의 요청으로 정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후궁으로 들어오지만은 올라란 구천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토록 아름다운 서씨를 폭군인 부차의 손에 넘길까? 이걸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범녀가 폐하, 회계산의 치욕을 잊지 말라면서 이제 왕을 다그치는 겁니다. 여기는 구청과 문종, 범녀의 조각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계산의 치욕이 뭘까요? 기원전 494년 올라라왕 구천은 부차가 밤낮으로 병사들을 훈련시킨다는 말을 듣고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가 크게 패하고 맙니다. 이때 부차는 원나라의 수도 회계를 포위한 다음에 이때 이제 구천은 패잔병 5천 명을 이끌고 회계산 꼭대기에 피신하고 있었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화해를 요청합니다. 부차는 올나라와 강화 화해를 맺은 후에 구천을 오나라로 불러서 자기의 노예로 삼고 병까지 맛보게 했는데 이걸 갖다 회계의 치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회계산은 저장성에 있는 산으로서 최고 봉우리 향로봉은 354m에 이릅니다. 해발 고도가. 자, 그러자 이제 이 범녀가 서씨를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너에게 지간인 부책이 가라르면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인데 어쩌겠냐. 날이 뜻이 그러하시다면 소인이 기꺼이 따르겠사옵니다. 이렇게 서씨가 대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를 결의를 다지는데 범녀는 이제 서씨의 이 뜻을 왕인 구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서씨에게 문장과 예능, 가무를 가르치고 예지를 배우도록 하면서 3년 동안 특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나랑 부차에게 보내는데요. 드디어 이제 부차가 서시에 놀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시는 아름다운 용모 외에 금주 과목, 검은고나 비포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이러한 재능에 뛰어났고 특히 잠자리에서 남자를 녹이는 재주가 탁월했다. 부차는 서시 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쾌락으로 나라를 세웠는데요. 정신이 혼미해진 부차는 정치를 돌보는 대신에 서시의 품에 빠져서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하게 합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파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서시가 뱃놀이를 좋아한다 해서 대우나 공사를 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력을 낭비하게 되고 세금은 높아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죠. 이때 충신 오자서가 충고를 합니다. 원나라를 끝까지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이걸 무시하는데 오자서는 사마천에 의해서 강인한 대장부로 평가되고 당나라 때 영렬왕으로까지 추존된 충신이었습니다. 결국 이 충신을 갖다 자결하게 함으로써 오만한 정치를 계속 이어가게 되고 원나라에 대한 경계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를 기다린 올라라 왕 구천은 오나라를 단박에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맙니다. 말하자면 17년 동안 와신 상담한 끝에 지난날의 원한과 치욕을 갚은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나라 왕 부차를 고소산, 강소성에 있는 고소산에서 자결토록 하는데, 이로써 서신은 경국 지색의 미색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오나라를 멸망에 빠뜨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씨는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서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첫째는 연인이었던 범녀와 함께 도망쳐서 장수성, 강소성에 있는 유시에 위치한 태호 안에 작은 여호에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 오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요물을 해서 강에 빠뜨려 주겠다는 설이 있고, 세 번째는 마음속 깊이 부차를 사랑해서 그를 따라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로 다른 설은 오나라가 멸망한 후에 올나라 구천이 서씨를 불렀는데, 이때 범녀가 강가에서 그녀를 만나서 자살하겠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설, 말하자면 법률을 따라서 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왜냐하면은 서시를 올라라 궁전으로 데려온 사람이 법녀고, 또 법녀의 성품이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청구한 서시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때가 되자 단번에 낚아채웠을 수도 있는데, 서시 역시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설이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이 서시를 서자라고 높여 부르는데요. 서호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호수도 서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저장소 항저우에 있는데 상하이에서 가깝죠. 봄녀라는 인물은 누구인가? 춘추 전국시대 월나라 군인 겸 정치인, 월나라 왕 구천을 춘추 5패, 춘추시대 5명의 패자에 서게 만든 공로자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모범으로 삼는 인물인데, 자살 특공대를 보내서 적군의 눈앞에서 목을 스스로 베게 함으로써 경악하는 오나라 군대를 급습해서 초토화시킨 장군입니다. 이때 상처를 입은 야함녀는 죽고 그의 아들인 부차가 왕위를 계승해서 앞에 말씀드린 스토리대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거나 오나라를 패퇴시킨 구천이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범녀는 올나라를 떠나서 제 나라에 가서 숨어 삽니다. 이때 범녀에게서 올나라를 떠나라고 충고받은 문종은 망설이다가 결국 구천의 의심을 받게 돼서 자결하고 맙니다. 이후 범녀는 이름을 바꾸고 장사하여 막대한 부를 이루고 늙어서 은퇴한 후에는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7화에서 말씀드렸던 서시필목, 들주교사다, 오월동정, 와신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고, 법녀 일행이 서시를 이렇게 데리고 나타났는데, 궁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그 서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기절했다. 그 다음에 법녀는 이제 월나라 왕 구천에게 과거의 치욕을 상기시키면서 또 한편으로 서시를 훈련시켜서 부차에게 보냄으로써 서시가 부차를 말하자면 치마폭에 싸서 오나라까지 멸망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시의 최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튜브 강성률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